저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웅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59이고요. 제가 2004년 대학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과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2가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통증이 유발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환경미화원으로서 많은 소득을 벌지 못하고 제 직업에는 한계가 있지만 거의 10년간 제 월급의 2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에게 나눔을 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제53회 청룡봉사상 인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만나 뵙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전 세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상이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룡봉사상의 인상이라는 게 민간인 부분에 주는 상으로는 대상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런 큰 상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삶이라든가 모든 행동이 또 조심스럽고 또 더 열심히 또 나누고 봉사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그런 큰 상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제 새벽에 나가서 밤새 어지럽혀진 그런 인도를 청소하는 그런 직업이죠.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세금 떼고 한 270에서 한 300 가까이 되죠. 그러면 기부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 나름대로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여건이 된다면은 많은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사실은. 혹시 어디로 기부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걸 주로 많이 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단체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조심스럽게 잘 집행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믿고 또 거기에 나누고 봉사하는 거겠죠. 그럼 혹시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부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걔들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는 그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거기에 좀 잘 따라주는 것 같고.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줄어든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사람들도 좀 싫은 소리 좀 하더라고요. 좀 그 돈 갖다가 한 1년 모아서 여행이라도 갔다 오지 그걸 갖다가 해외여행 또 한 번도 안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삶이라도 마음먹기 나름 같아요.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 보면 아시겠지만 편안하잖아요. 저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집사람 꽁무니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혹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가요? 200만 원 좀 넘죠. 그 소득을 특별히 쓰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20%를 기부하고 있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모들에게 이렇게 뭐 돌집에 간다, 결혼식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치채고 그러면 제가 같이 도우면서 같이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진작 얘기를 왜 못했냐 그랬더니 조금 뭐랄까 좀 주저하면서 우리 형편에 무슨 기부를 하냐 그리고 좀 난리 칠 것 같아서 자기 모르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지금은 제가 더 적극적이죠. 이 일을 처음에 원해서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죠. 남편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자살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기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을 돕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거를 얻고 오히려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기부를 하고 나서 생활이고 뭐고 좀 행복하다고 할까? 좀 그래요. 윤택해진 건 없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럼 사모님께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계신 걸 남편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는가요? 네, 되게 고마워하죠. 자기는 나를 만나서 행복하고 참 최고의 대접을 받고 오히려 산다고 그러면서 마누라 자랑은 뭐 팔불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되게 어디 가면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쑥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모님께서 지금 100%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데 특별하게 뭐 자녀분이나 사모님께 미안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으로서 내가 자식들이나 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지금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도 나의 가장의 역할을 다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현장에서 일 안 하고 이렇게 월급을 안 받아오면은 솔직히 저 생활 못해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은 제가 막내예요. 또 옛날에 12남매를 낳았는데 저하고 미국 가 계신 형님하고 사이에 8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고생 엄청 하신 거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좋은 상 받은 거 아시면 또 되게 좋아하실 텐데 참 부모의 그 마음과 부모의 사랑을 제 자신이 이제야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으니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90평생 살다 가신 분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됐겠어요. 진짜 참 마음 아파요. 저희 어머님한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아픈 와중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신웅선이가 그래도 있지 않나. 그때 만약에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죽었든지 아니면 살았어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산다고 살았으면은 오히려 헛된 인생으로 내가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아픈 와중에서도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래도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생각하면은 그때 그 생각 어떻게 이 머리 돌머리에서 그런 게 떠올랐는지.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차질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그래서 다들 손발은 시렵겠지만 저는 그 희귀병을 앓다 보니까 특히 그런 고통이 더 심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가. 저는 그 레이노이드 증후군과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운 겨울에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손이 피가 안 통해서 하얘져요. 손끝이. 막 저리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허벅지 속에 넣고 비비고 한참을 주무르고 이제 그러고 다시 일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대학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게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희귀병이었구나. 어느 날은 울면서 옷을 입다 보니까 집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이 질병을 앓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넘었죠. 사실은 고통 중에서 제가 힘들어서 이런 삶을 사느니 그냥 삶을 마감할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 나누고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뭐 8주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서 그 미국에서 오는 뭐 레미케이터라는 그런 약을
쪽에 주사를 맞아요. 근데 그걸 맞는데 그게 지금은 그 산정특례로 제가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본인 부담 10%만 내면 제가 맞거든요. 근데 그 산정특례 받기 전에는 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그 약을 제가 맞을 수가 없죠.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제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산정특례로 이제 되면서 이게 보험이 돼가지고 지금 그 약을 레미케이터라는 약을 맞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구부리고 이제 좀 이렇게 있으면은 허리 필라면 통증이 심해요. 지금 앓고 계시는 질병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두 가지 다 치료는 완치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눈에 두드러지게 완화되지는 않지만은 억제하고 늦추는 그런 역할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 만약 삶이 내일까지라면 지금까지 내려오신 결정들이나 뭐 기부들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약에 삶이 내일 제가 살고 끝나는 삶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더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나는 기쁘죠, 오히려. 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본인에게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라는 게 제 삶의 하나의 비타민제라고나 할까요? 또 제에게 큰 보약이나 다름없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도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힘이 되고 이렇게 더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돕고 계시는 이 여정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내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산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그것부터가 이미 나한테는 마음의 풍요가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가 아프고 제2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나 30,000원이라도 내 급여의 1%라도 300의 1%면 30,000원이니까 그 정도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산다고 마음만 가지면은 그게 큰, 어떻게 보면은 부담 갈 수도 있지만은 그 금액보다도 내가 받아온 그 행복감이나 쾌락은 그 30,000원 가지고 그런 기분 못 살걸요. 나눔이라는 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실천하고 살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또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